놓치면 손해보는 경제 아디씨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버블이 문제입니다. 뭔 버블이요? 버블이란 것은 긍정적인 건 아니죠. 예. 주식 버블도 있고요. 네. 부동산 버블도 있고 또 예. 버블은 필연적으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꺼질 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충격이 오고 있는데 네. 현재 부동산 시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죠. 네. 특히 이제 버블이다 아니다. 예,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 부동산 관련해서 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하셨었죠. 그렇죠, 예, 예. 조기수석의 글이 굉장히 좀 일파만파 파장을 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글인데요? 내용이 일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썼는데요. 예.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가 말하기를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까 예. 집을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말했다라고 한다. 네. 근데 조기숙 전 홍보수석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 형제 청와대 이 부동산 관련 참모진에 있어서 예. 뭔가 오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뉘앙스의 글을 쓴 것입니다. 저게 지금 조기숙 교수가 어제 SNS에 올린 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뭐 일단 지금 확인이 안 네, 되고 거기 일단 보면 최측근 인사가 말했다고 그러니까 되어 조 있습니다. 교수의 일단 주장인데 하여튼 이런 뭐 정치적인 건 빼놓고 우리 키워드 경제니까 네. 경제 얘기로 좀 해보면 일단 일본의 그 버블 붕괴, 부동산 버블 붕괴 1990년대 초반에 있던 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일본은 왜 그때 버블이 터진 거죠? 굉장히 긴 이야기이기는 한데 네, 짧게 설명해 설명해 주시죠. 드리면 예. 80년대 일본은 정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었죠. 그렇죠. 수출만 하면 일본이 다 그냥 수출만 다 1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예. 엔화 강세를 만드는 인위적인 네. 플라자 합의를 1985년에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니까 당장 일본의 수출길이 막혀요. 예. 그래서 그때 일본이 무슨 정책을 펼치느냐? 내수 부양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는데요. 예. 당시에 LTV를 100%까지 끌어올립니다. 아. 즉 집값이 10억이면 대출을 10억을 해줘요.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86년, 87년, 88년, 89년 일본 부동산이 버블이 끼기를 시작하는데 네. 마지막에는 우리는 평당 1억이 나왔잖아요. 네. 일본 동경에는 평당 1억엔 예. 주택이 나왔었고, 평당 네, 1억엔 동경이 되게 도쿄도가 큰데 네. 도심을 팔아서 뉴욕주를 다 산다든가 네. 캘리포니아를 다 산다든가 그 정도로 쉽게 말해서 한 3, 4년 만에 집값이 많이 오른 데는 5배, 6배, 예. 평균적으로 3배, 4배가 오른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이것이 뻥 터지게 됐고 예. 그것이 일본 경제 전체를 끌어안고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부터 잃어버린 20년, 25년, 30년까지 이어지게 된 것. 네. 이것이 바로 일본 부동산의 버블과 또 거품 붕괴 과정이었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것 같은데 LTV 100%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거라는 얘기를 최측근으로부터 들었다는 건데 네. 당시 상황과 일본의 상황과 지금 우리 상황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비슷한 측면이 굉장히 많죠. 아,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현재 LTV라든가 이런 굉장히 대출 완화를 통해서 네. 집값 완화를 초창기 했다는 점도 있겠고요. 아, 예, 예. 가장 비슷한 점이 이제 노령화, 고령화 사였었습니다. 예. 점점 늙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성장 엔진을 못 돌리고 네. 부동산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꺼지면서 이런 충격이 왔는데 다른 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결정적인 다른 점인데요. 예. 바로 금리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거기 네. 과거에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를 잘 보면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동안 많은 학습 효과를 통해서 현재는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특히 네. 코로나19 이런 사태에서 예. 금리를 안 올리죠. 예. 오히려 더 낮추고 있는 거죠. 예, 예. 게다가 돈도 더 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조기숙 전 홍보수석과 인터뷰한 것은 아니지만 예, 예. 조기숙 홍보수석의 이야기는 그렇게 유동성의 이런 어떤 큰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예. 마치 일본과 똑같이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정책보다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말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는 예, 예. 굉장히 강력하고 세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같은 점과 다른 점이 현재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는 금리,
급격하게 올렸을 때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도 있죠. 향후 언젠가 금리가 오를 땐 우리의 부동산도 타격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점들에서는 또 이제 비슷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처럼 뭐 폭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놨고 6.17 대책, 21번째 대책까지 현재 나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도 인근에는 또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다고 또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네, 6.17 대책이 이제 세 가지 차원이었었죠. 예. 규제 지역을 뭐 거의 대폭 확대한 그렇죠. 그런 예. 부분도 있었었고요. 또 하나 법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피해간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법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뭐 실거주 거주 2년이라든가 완전 진단 강화 같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예. 또 세 번째가 대출 규제라고 해서 네. 주택담보대출, 또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이제 규제들이 있었던 크게 이런 세 가지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첫 번째 규제 지역을 했는데 전국을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수도권을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피해간 곳들, 가령 지금 김포라든가 파주 김포. 이런 것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돈들이 또 글로 가버리면서 지금 주간 상승률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보면 쭉 올라간 것들이 있죠. 거의. 김포만 네. 혼자 치솟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게 주식으로야 1, 2%가 그렇게 큰 상승률은 아니지만요. 네. 부동산에서는 뭐 10%면 정말 큰 거고요. 그렇죠. 1, 2%가 저렇게 한 주, 일주일 만에 올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상승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빠진 부분을 또 이게 뭐 자본이 들어가게 되는 풍선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는 바로 또 추가 대책, 뭐 김포와 파주 이번에 피해간 곳들을 또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유동성이 너무 많잖아요. 예. 거기다 또 금리는 올라갈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더 낮추면 낮췄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핀셋 규제를 하는 게 늘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과감한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상당수 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보유세를 대폭적으로 올린 대신에 예. 뭐 거래를 더 완화하게 해야 되는 거래세라든가 양도세에 대한 수정 뭐 이런 큰 변화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한 지역이 오르는데 규제하고 이렇게 뒤따라갈 때는 지금 시중 유동성 1,300점 원이거든요. 네. 단기 유동성이 좀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추가 대책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번 기다려 보죠. 그렇군요.